예제. 야구공의 겉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두 조각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 가죽 한 조각의 넓이가 32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야구공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야구공의 내부는 코르크와 고무 소재의 속심을 중심으로 실을 감아서 구의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이 야구공의 내부를 감싸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두 조각의 가죽을 빨간색의 실을 사용하여 하나로 엮어서 만든 것이 야구공이에요. 그래서 야구공의 겉넓이는 공을 감싸고 있는 두 가죽 조각의 넓이의 합과 같아지겠죠. 야구공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 하면 가죽 한 조각의 넓이가 32파이 제곱센티미터이므로 두 조각의 넓이의 합은 6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야구공의 겉넓이와 두 가죽 조각의 넓이의 합은 같아야 하므로 식을 세우면 4파이 곱하기 R제곱은 64파이가 되어야 하고 등식의 양변을 4파이로 나누어 정리하면 R제곱은 16이 되고 우변의 16은 4의 제곱이므로 구하는 R의 값은 4가 되며 따라서 야구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구 모양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쇠구슬의 개수를 구하시오. 큰 쇠구슬을 녹여서 작은 쇠구슬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렇게 녹여서 크기를 줄이고 그 개수를 늘리더라도 그 부피는 변함이 없어야 하죠. 즉, 녹이기 전의 쇠구슬의 부피와 새로 만든 쇠구슬들 부피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해요. 녹이기 전에 큰 쇠구슬의 부피를 대문자 V라 하고 새로 만든 작은 쇠구슬의 부피를 소문자 V라 하고 그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여기서 작은 쇠구슬의 부피의 합에 대하여 알아보면 소문자 V 더하기 소문자 V 더하기 소문자 V 더하기를 하여 1을 N번 더해야 하므로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가 곱하기라고 했었죠? 이를 간단히 하면 N 곱하기 소문자 V가 되지요. 그래서 녹이기 전에 큰 쇠구슬의 부피인 대문자 V는 N 곱하기 소문자 V가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쇠구슬의 개수가 N이 되므로 따라서 N의 값은 소문자 V분의 대문자 V가 되고 이를 간단히 부피의 B라고 해요. 이를 정리하면 이와 같이 큰 것을 녹여서 작은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개수를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이들의 부피의 B를 구하면 구하고자 하는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대문자 V의 3분의 4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을 소문자 V의 3분의 4파이 곱하기 1의 세제곱을 각각 대입하고 이를 계산할 때에도 분자와 분모를 각각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자와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3분의 4파이를 약분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간단히 남게 되죠. 이를 계산하면 따라서 구하는 개수는 64개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용기와 반구 모양의 용기에 아이스크림을 넘치지 않게 가득 채워 판매할 때 판매되는 가격을 같게 하기 위한 원뿔 모양의 용기의 높이를 구하시오. 단, 용기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고 판매 가격은 아이스크림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판매 가격은 아이스크림의 양에 따라 정해지므로 판매되는 가격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두 용기의 부피가 같아야 하겠네요. 구하는 원뿔의 높이를 Hcm라 하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H이고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이 두 식은 같아야 하고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을 3분의 파이로 나누고 또한 양변을 5의 제곱으로 나눈 후 우변에서는 분자와 분모를 2로 약분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구하는 높이 h의 값은 10cm가 됩니다. 예제 부피가 162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인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 다음 그림과 같이 테니스공 3개가 꼭 맞게 들어있을 때 테니스공 1개의 부피와 빈 공간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테니스공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 하면 원기둥의 높이는 테니스공의 지름의 3배이므로 6rcm가 되고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6r은 162파이가 됩니다. 등식의 양변을 6파이로 나누면 좌변은 r의 세제곱이 되고 우변은 27이 되며 여기서 우변에 있는 27을 소인수분해하면 3의 세제곱이 되므로 r의 값은 3이 되지요. 따라서 테니스공 1개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이므로 이를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3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또한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려면 원기둥의 부피에서 테니스공 3개의 부피를 빼면 되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와 방금 구한 테니스공 1개의 부피를 각각 대입하면 162파이 빼기 36파이 곱하기 3이고 162파이 빼기 108파이가 되므로 따라서 빈 공간의 부피는 54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참고로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세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같이 도전해 볼까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 됨을 이용하면 원기둥에서 구의 부피를 빼면 원뿔의 부피가 되지요. 즉, 빈 공간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와 같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테니스공 3개가 들어있는 원기둥에 대하여 높이를 3등분하면 나누어진 각각의 작은 원기둥들은 하나의 테니스공이 딱 맞게 들어가므로 작은 원기둥에서 빈 공간의 부피는 작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나머지 작은 원기둥들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의 부피는 각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므로 따라서 전체 빈 공간의 부피는 큰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를 바로 대입하면 되므로 162파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며 이를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따라서 54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 그릇에 꼭 맞는 구를 넣었다 꺼내었더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이 남았을 때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그릇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 하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도 rcm이고 원기둥의 높이는 2rcm가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구의 부피 더하기 남아있는 물의 부피가 되므로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2r은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남은 물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4가 됩니다. 등식의 양변을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으로 나누고 또한 분모 3을 없애기 위하여 등식의 양변에 3을 곱하여 정리하면 6r은 4r 더하기 12가 되고 4r을 이항하여 간단히 하면
이 R은 12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참고로 원기둥에 꼭 맞는 구를 넣었다 꺼내는 유형의 문제는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앞에 예제에서 설명했듯이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의 부피를 빼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남게 되며, 그렇다면 빠져나간 물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되겠죠. 남아있는 부피인 3분의 1에 대하여 빠져나간 부피인 3분의 2는 부피가 2배만큼 커졌으므로 동일한 밑넓이에 대하여 그 높이도 또한 2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빠져나간 물의 높이는 8cm가 되지요. 원기둥의 높이 2R은 8 더하기 4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R의 값은 6cm가 됩니다. 지금까지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하여 수업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2학기 마지막 단원인 통계 단원의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